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시선 시작했어요. 첫 시간 때 제가 원불교 무시선, 이게 선이라는 선 공부는 대종사님의 무지선 공부는 일원상 이 성품자리에 근원한 사막수행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냐? 삼대력을 낮추려는 것이다. 삼대력을 낮춘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러한 공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 무시선, 선이란 무엇이다 해놓고 여기에 다음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다운 선을 닦는 법을 제시해요. 재밌잖아요. 선은 선이지 왜 또 참다운 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도 이게 선이라고 하는데 뭐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다운을 붙인 거예요.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봤을 때, 대종사님의 그 안목으로 봤을 때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단락이 나오죠. 볼까요?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죠.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도. 이게 이제 선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데 제대로 된 선을, 이게 참다운이라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되는 선을 하고자 할진데 먼저도 나오고 마땅히도 나오고 이게 강조예요. 야,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마땅히 이게 마땅한 거야. 이게 먼저 마땅히 여기 나와요. 이 방법론이잖아, 이게요. 자, 진공으로 체를 삼고. 진공 나왔어요.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전문 용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이 타이틀이에요. 진공체, 묘유, 용. 체용론이 나와요.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 체용론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요. 체용이. 그리고 이 체용론을, 서구적 사유, 본체와 현상,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복잡해요, 이게. 그런데 이런 논의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앞 시간에 말한 그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원리의 근원에서 한정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체용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체라는 건 뭐예요? 대체, 전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 자리가. 용은 뭐예요? 체와 용은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로 몸하고 몸짓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있고 몸집이 따로 있고 몸은 진짜인데 몸짓은 가짜고 이런 건 없죠. 맞죠? 몸이 작용하면 몸짓이고 몸집은 그것이 몸으로서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에 살짝 어떤 보는 입장에서만 설명된 거예요, 이게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밖으로 안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하면은 뭐가 만나요? 경계를 만나죠. 천만경계를 할 때 해야 돼. 부동함이 또 전문용어 나와서. 부동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하다. 이 부동하게 비슷한 말이 여예요. 이게 그래서 부동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하면 태산같이 하고 비유법이 태산이라는 게 탁 나왔어요. 부동함. 그리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 또 나왔어요. 청정. 우리가 법신불 말할 때도 법신불 이론상 말할 때도 청정 법신불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청정함이 나와요. 청정함은 허공이 피우요. 허공같이 하여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해라. 끝터리에 그 마음을 작용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걸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무시선법의 방법론으로서 이게 등장이 되는데 전 시간에 한 말과 똑같은 말인데 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식 전에 말할 때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다 이 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도가 그러면 큰 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큰 도가 뭐냐? 큰 도는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자리에 그 바탕에서 하는 마음 공부가 다 큰 도예요. 대중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공부는 다 큰 도, 대도예요. 대도. 대운사님이 말할 때 대도란 것은 성품에 바탕한 마음 공부가 대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일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공부는 공부인데 대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를 보면 자 봅시다.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어디서 나왔죠? 이 말이. 이론상 진리장에 진공 묘의의 조화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진공 따로 있고 묘의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진공한 자리가 진공 자리가 그 자리에 알았으면 그게 묘하게 있는 자리예요. 묘하게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 무엇라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텅 빈 진공자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게 관계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를 어떻게 보면 진공자리고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묘유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제 손이죠. 그럼 이럴 때는 묘유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제 손이죠. 그럼 이럴 땐 주먹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라고 하고 이 둘을 다 손이라고 하고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이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아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그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라고 할 때 분별주착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분별주착이 그게 원래부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분별주착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분별주착에 매여버리고 묶여버리면 문제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럼 봅시다. 분별주착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 자, 내가 현재 누군가 갑자기 못마땅했어. 근데 그러다가도 쭉 경계에 끌려가다가도 그렇게 현재 그렇게 못마땅하는 그 마음의 당체를 표현하기를 돌이켜봐라 또는 끌려가는 그 마음을 내려놔봐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원래 여여하게 있는 그 자리가 있다. 지난 시간에 또 제가 표현하듯이 내가 막 이렇게 분별의 등불을 밝히고 주착에 막 그 서트라이를 막 비추고 막 했던 것일 때 그걸 탁 불을 꺼버리면 밤하늘에 원래 그 찬란한 그게 지금 나한테 화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에서 쭉 끌려가는 그 자리를 탁 내려놓으니까 역력하게 분별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할 것이 없고 주착할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를 진공이라고 말을 해요. 참으로 비었다. 해서 또 거기다 진짜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빈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진짜 빈 자리에서 지금 내가 못마땅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때는 옛날 아까 같이 못마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못마땅해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마음이 항상 마치 거울이 원래 텅 비었는데 거울에 온갖 사물이 그대로 비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안 하든 역력해요.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만들지 않는 원래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진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진여다. 그것이 그렇게 역력하게 드러나는 게 이게 묘하게 있잖아요. 왜 묘자를 붙였냐면 진공인데 이게 진공인데 묘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유자리가 진공이고요. 진공하면 묘유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진공은 뭐예요? 분명히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못마땅히 화하는데 그 자리가 원래 못마땅할 것이 없는 그런 진공자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게 숨어 있다. 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숨어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못마땅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대로. 이걸 현. 그래서 은현 자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진공묘유의 조화는 무시관급,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관급의 은현 자지야. 하는 것이 이런 쌍의 진리다. 이게 내 마음에서 드러나 있는 그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내가 못마땅함이라는 이 마음 하나에서도 진공 묘유 이것이 이렇게 그대로 돼 있듯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까 그 못마땅함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무엇라고 규정할 수 있고 못마땅해도 붙들리지 않는 그런 규정되지도 않는 그런 자리라는 이 진공자리를 딱 내가 깨달아서 내가 오득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를 깨달아서 딱 득해서 그러면서 또 그렇게 못마땅함을 환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깨어 있는 그 묘유 자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작용해라. 그래서 진공으로 채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막 했는데 잘 따라오시는가 내가 모르겠네. 이거 이제 내 말에 레토릭에 그냥 그게 무슨 말인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옛날에 무 스승님들이 다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네 마음을 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까 같이 이렇게 성품의 진공한 자리의 바탕에서 이제 밖으로 그 자리가 딱 아까 성품을 오득했죠. 진공 자리도 딱 내가 평소에 이 진공 자리도 오득 깨달아서 딱 듣고 묘유 자리도 오득 딱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딱 뭔가 감지가 딱 돼 있어. 그러면 그 자리를 바탕으로 바깥으로 천만경계를 딱 대. 천만경계를 대할 거 아니야. 바깥으로 대할 때 부동함은 태산같이 하고 이렇게 비유법 쓰신 거예요. 부동. 아니 진공자리에서 못마땅함이 나를 감정을 상하게 못해요. 그걸 챙겨서 이렇게 공부심으로 있으면은 그럼 그것이 마치 태산이 사실 별로 안 큰 산이에요. 태산. 근데 이것은 말 표현 그대로 큰 산 같지. 나는 이 앞에 배산이 큰 산이에요. 태산이죠. 배산이 나한테 얼마나 큰 산입니까? 거기 올라가면
주변이 다 보이는데. 안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성품의 태산, 이게 아까 했죠. 못마땅함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태산이에요. 그 자리를 딱 갖고 있으면은 어떤 경계가 와도 나를 물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산이라 하십니다. 태산. 맞죠? 그리고 안으로 마음을 딱 지켜. 아까 그 마음을 딱 못마땅함에도 규정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 자리를 딱 갖고, 오득 깨달아서 딱 딱 이렇게 득이 확보하는 거니까. 깨달아서 확보했잖아요. 그 자리로 지키고 딱 있으면 그 마음에 그걸 청정하다고 그러죠. 텅 빈 자리나 청정한 자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텅 비었다고 하나, 진공이라고 말하는 거나, 부동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청정하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허공같이. 구름이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허공을 물들일 수 없잖아요. 지가 구름이 놀다가 가잖아요. 흰구름이 오든 먹구름이 오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같이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공으로 채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을. 이렇게 진공한 자리에 바탕에서 우리가 대종사님 공부는 다 이 구분을 동정으로 해주셨잖아요. 동할 때가 됐든 정할 때가 됐든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화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묘유로 용을 삼는다. 아까 같이 이 못마땅한 마음 말했잖아요. 못마땅함이 어떻게도 못마땅함이 규정하고 물들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못마땅함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깨어있잖아요. 이렇게 깨어있는 이 마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 이게 동화에도 막 동해요. 동화에도 사실은 우리 선의 정의로 말을 하면 분별 주착이 없어요. 정하여도 분별 주착이 없어요. 그 말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분별 주착이 없다는. 근데 이것이 한 사례가 있어요. 대강열의 위에서 이거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그 신뢰를 어떻게 드리냐면 대강열의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딱 동하는데도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요. 근데 착이 없는 성품자리가 항상 작용하니까 착이 없어요. 말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정하여도 우리가 한가할 때도 분별이 절도에 맞아요. 분별이 거기에 딱딱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에 따라서 할 일을 탁탁 해요.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이제 대강열의 위라 제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내가 이거 대강열의를 내가 감이 잡히나?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써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 건데,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작용해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걸 또 설명을 해볼게요. 진공한 자리의 바탕에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종사님의 방법으로 말을 하면 이런 성품자리에 기반해서 사막수행으로 3대력을 낮추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마음을 작용하는 것. 또 말하죠.
우리 애가 성품이다. 그러니까 무지성법문을 보면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예요. 각자라고 하면은 나의 성품도 그리고 다 성품이죠. 그 성품은 진공짜리면서 묘유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공짜리 따로 있고 묘유짜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공의 측면을 보면 다 진공이고 공의 측면으로 보면 다 진공이고 묘하게 있는 측면을 보면은 다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부동한 자리고 나의 성품 자리가 부동. 그걸 내가 느껴야 돼. 못마땅했는데 못마땅해도 이것은 부동한 자리예요. 거기에 물들고 오염되고 거기에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못마땅한 님이 일어나는데 못마땅함을 아는 그 자리에는 못마땅함에 규정되지 않는 자리. 옛날에 그냥 선문답식으로 말할게요. 내가 이게 지금 논리적 설명을 해주는데 선문답식으로 말해야 좀 펌이 나는데 선문답식으로 말할게요. 딱 하는 거예요. 화가 났냐? 거기에 잡념 있어? 딱 물어봐. 거기에 딴 생각 있어? 있으면 갖고 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냥 설명해 보려고 내가 부쩍 노력했어요. 근대적 교육에 맞춰서. 자, 그 자리가 또 대현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리가 바로 청정한 자리다. 그렇죠. 못마땅함에 거기에 못마땅함을 자각하고 있는 이 자리에 망념 있어요? 못마땅함을 자각하는 이 자리에 근심 있어요? 못마땅한 자리에 뭐라고 한정돼? 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대현사님께서 태산과 허공을 비유로 말하는데 이 말은 성품의 태산이고 우리의 성품의 허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리를 가지고 동할 때도 쓰고 근데 그렇게 못마땅함에 물들지 않는 그 원래의 그 텅 빈 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못마땅함을 역력하게 알고 있잖아요. 묘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묘하게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동할 때도 쓰고 정할 때도 써라. 그렇게 마음을 작용해라. 이 구체적인 방법은 대종사님은 이렇게 이론상 성품자리의 바탕에서 마음을 쓰는 방법으로 수양할 때는 수양하고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취사할 때는 취사해라. 이게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막으로 또 설명을 안 해놓으면 다른 걸 해버려요. 또 성품을 알아서 우리는 뭘 쓰자고요? 사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론상 얘기할 때는 이런 쌍으로 얘기했는데 사막으로 안 나와요. 사막으로 오면 정확히 말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로 안 나와요. 말이. 그럼 이런 쌍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쌍은 달리 말하면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문답을 해도 그 자리가 사막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위에 사막수행, 3대력이 없다? 그러면 대종사님의 성공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어서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또 이제 이어서 나오죠. 문장이. 이게 문장이 굉장히 막 좀 밀도가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한즉, 그러게 어떻게 해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서 마음을 작용 갖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작용한 즉
이렇게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인자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다면 이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 안 되면은 이건 대종사님의 무시선은 아니다. 성품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품을 얘기했는데 사막 수행 공부가 없다. 그럼 뭔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서 이같이 한즉 이 말이 뭐냐면 앞편 말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진공으로 체로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안팎으로 동하는 중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는 중에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와 같이 한즉 앞에 설명 계속한 것에 한마디로 받은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참다운 선인, 앞에 참다운 선 나왔죠? 참다운 선인, 참다운 선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승선이고 이것이 바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승선 하면 또 불교 얘기가 막 나와버려요. 근데 이 대승선은 뭐냐면요. 대승이란 말을 쓰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대승선이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대승선은 대종사님이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 대승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승선을 강조할 것이 아니에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면 대승선이고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 없으면 대승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불교의 논법으로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원래 대승이라고 나올 때는 대승은 큰 대자, 탈승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이 아니고 버스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약간의 이렇게 다른 걸로 가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대중적이다 할 때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 대승을 말할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남녀노소 선악귀청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리. 이게 뭐예요? 일원상 성품이잖아요. 일원상 성품 자리. 앞에 선으로 말하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 자리가 대승이라는 겁니다.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다 탈 수가 있어요. 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운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이에요. 다른 것은 배워야 돼. 뭔가 내가 못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자리를 이 자리에 타서 자기가 운전해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으니까 다 대승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자리가요, 이게 바로, 이 자리가 딱 다면은, 이 자리에 근원을 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근원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 중 안에 자성의 정을 여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자리는 공정영지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자기가 확인해 보면 그 자리가 공정영지 한 자성 자리예요. 그렇죠? 진공 자리잖아요. 아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요성. 한편으로 진공하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영명하게 다 알잖아요. 아까 못마땅한 것이 못마땅한 대로 드러나잖아요. 못마땅함에 오염되지도 않으면서 그 오염되지 않는 자리에서 못마땅함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마치 청정한 거울에 거울이 청정하면서나 이 청정한 이 거울에 모든 것이 그대로 비추듯이 드러나듯이 이것을 공정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나
공정영지의 자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떠나지 않아요. 맞죠? 그걸 오득했는데 그게. 원래 내가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다른 말로 자성은 정을 여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보면 이렇게 마음을 작용하잖아요. 여기같이 이렇게 마음을 작용하면 항상 영구력이 작동되고 그 영구력은 수양력을 떠나지 않고 그 수양력은 항상 취사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병진되는 그런 공부다. 소태산의 성공부는요, 이렇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짜리인 이론상에 기반한 사막병진 공부로서 3대력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각자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승성이라고 말을 했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말이 어렵지만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문 용어들이 막 나왔어요. 진공 나왔어요. 묘유 나왔어요.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청정 나왔어요. 부동 나왔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자성의 정 나왔어요. 공정영지의 자성 나왔어요. 대승성 나왔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이 나오지만 다 이 말은 또 설명을 해봅시다. 진공이라고 말을 하나 묘이라고 말을 하나 다 그것도 다 우리 첫 번째 제시됐던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달리 말한 거에 불과하다. 정말 이것은 자기가 이것은 해야 돼. 그리고 청정한 자리라고 말하나 부동한 자리라고 말하나 다 그 자리를 말한 것이다. 자성의 정이라고 말하나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말하나 다 그 자리를 말한 것이다. 또 설명해 봅시다. 내가 지금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나가면은 경계를 대하잖아요. 대 쌓이나요? 그럼 거기에 확 매몰되어 버렸어. 매몰되어 버렸어. 근데 어느 때 그것을 짜증을 나는 줄 알고 있는 그 마음자리로 탁 돌아서는 거예요.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다가 쭉 돌려서 나를 본 거예요. 또는 그쪽으로 가는 관심을 탁 내려놓고 지금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숨어 있는, 작동되고 있는 나의 자성의 빛을 탁 직면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그게 대종사님께서 선 공부를 하고 할 때 전제 조건이에요. 그 오득, 그 자리 오득, 깨달아서 득, 얻어요. 그게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경계를 돌이켜서, 경계에 끌려 경계를 내려놓고 항상 그렇게 여여하게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탁 들어서는 겁니다. 그 자리를 깨달아서 확보, 득, 딱 확보해. 이 시작이에요. 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천만 경계를 대할 때 이 자리를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 부동하다고 말한 거예요. 여여 부동. 항상 여여하잖아요. 그게 왜 여여하냐? 짜증나면 짜증나는 줄 알고, 기쁘면 기쁜 줄 알고, 무력하면 무력한 줄 알고, 그렇게 항상 여여하게 그렇게 있어. 거기에 기쁨에 물들지도 않고 짜증에도 물들지 않으면서 짜증은 짜증 그대로 드러내고 기쁨은 기쁨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자리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부동하다고 했어요. 경계에 그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청정하다고 했어. 청정하죠. 청정한 거나 부동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경계를 대할 때는 그걸 부동하다고 설명. 그렇죠. 우리가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끌려간다고 해도 그게 물들질 않으니까 부동하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안으로, 경계가 아닌데 안으로 내가 딱, 아, 그렇지. 이렇게 안으로 그 마음을 지킬 때 보면 그게 항상 청정하게 있어요. 거울이. 뭔가 이렇게 거울이면 거울에 열로 탁 뭐가 와요.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여기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할 때는 이것이 자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부동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휙 갔어요. 그러면 이대로 있는 거예요. 청정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양을 할 때는 수양을 하고, 수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양할 때도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자성의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렇게 또 수양을 할 때는 이걸 또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성의 정이다. 왜요? 수양할 때 수양력이 세워지는 것이 이 정이 딱 쓰잖아. 정이란 거 뭐예요? 이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부동해요. 정해서 이게 부동한 것, 정과 부동은 같은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자성의 정이다. 그럼 여기서 부동하다. 부동하게 태산 같다. 같은 말이에요. 정한 자리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공정정지,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정 자성에 부합된다. 육군이, 이 일도 대보고, 저 일도 대보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그 자리가 공적 영지나 진공 묘유나 적적 성성이나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진공하면서 묘유하고, 쭉 설명했죠, 제가. 공적하면서 신령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대로 알고 있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자리가 화에도 물들지 않고, 짜증에도 물들지 않고, 짜증이나 화에 규정되지 않으면서, 짜증은 짜증 그대로 알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공적하면서, 짜증에 물들지 않으니까, 규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짜증은 짜증 그대로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영지, 신령하게 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짜증은 짜증나는 대로 작동이 되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작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떻게 말하냐면 육군을 이렇게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자성이 부합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자리로 수양할 때 수양하고, 연구할 때 연구하고, 취사할 때 취사해서 수양력을, 3대력을,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인 3대력을 낮추는 것을 바로 대승선이다 말하는 겁니다. 대승선이라고 해서 막 불교에 막 옛날에 막 대승불교가 어쩌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게 큰 수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쌍 성품짜리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원래 없어. 그러면 대승선이 아니죠. 다 할 수 있는, 다 갖고 있는 것을 하니까 대승선이다. 그리고 대승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승선님께서 방점을 찍어버리죠.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 이게 대승선이다. 동어 반복을 정말 많이 했네요. 이 동어 반복도 이렇게 아직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이거 할 때마다 좀 힘 빠지거든요. 제가 이런 쌍, 사막, 3대력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대중산이 공부법은 아니란 건 정말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이것은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여기까지 합시다. 더 훨씬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같이 안 나가지네요. 다음에 또 차근차근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